미호크가 나타나 나스조로를 막아섰고 해적과 혁명군은 환호하며 전 세계 최강의 검객 메에눈 미호크다 라고 소리쳤고 징베는 테이톤에게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여명의 시간을 보기 위해선 어찌되었던 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고래상어 수백 마리와 함께 부상 입은 테이톤을 옮기며 간단한 치료만이라도 해주어 목숨을 보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며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을 뱉었지만 테이톤은 눈빛만큼은 의지를 잃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나스조로는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서며 테이톤이 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곳에서 놓친다고 한 적 없거늘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도망치려는 건가 테이톤 이라고 소리친 뒤 바코츠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테이톤에게 접근하였고 미호크조차 나스조로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나스조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징베를 바라보며 우선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기와 신천 참격을 사용하여 징베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징베는 나스조로의 패기와 특수한 능력에 전신이 마비되며 방어 자세를 취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징베의 눈앞에는 나스조로의 참격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징베는 질끈 눈을 감으며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며 루피군 자네와 함께 끝을 향해 가고 싶었거늘 이토록 허무하게 죽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톤이 마엘슬론 패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 전신을 철갑과 같은 무언가로 둘러 방어력을 극대화시킨 뒤 나스조로의 기와 신천 참격을 막아섰고 이내 매우 거대한 물기둥이 생겨나며 나스조로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테이톤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기술의 위력이 반감된 상태였고 나스조로는 테이톤의 기술을 간단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뒤 징베라고 했나 나의 후배여 조이보이 아니 새로운 니카와 함께 반드시 어인족의 꿈을 이뤄주 라고 말했고 테이톤은 과거의 자신과 어인족을 떠올렸고 지금과는 다른 매우 작은 고래였던 시절의 테이톤과 징베, 아론과 닮은 어인족들이 어인섬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로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필살기격 기술인 해왕 심판 절멸수를 사용하였고 테이톤은 체내에 저장된 물은 물론 주변의 모든 물을 응집시킨 뒤 하늘조차 뚫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고 거대한 물기둥은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갑니다. 다만 물기둥의 범위가 워낙 넓었기에 해군의 군함 수십 척이 침몰되었고 순간 바다의 물이 모두 메말라버리며 지하에 잠수 중이던 써니어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테이톤은 해왕심판 절멸수를 사용한 뒤 과다출혈로 인한 부상과 모든 체력을 다하며 그대로 눈을 감으며 쓰러졌고 나스조로는 목숨을 담은 최후의 일격인가 하지만 그런 각오 따윈 압도적인 실력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뒤 절검의 사명을 사용하였고 나스조로의 참격은 테이톤의 해왕심판 절멸수를 뚫어내며 테이톤에게 도달했고 테이톤은 몸이 반으로 갈라져 버리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눈을 감기 직전 해저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루피의 심장 박동 소리 즉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편하게 눈을 감았고 징베 역시 테이톤의 근처에 머무르다 나스조로의 절검 사명의 여파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합니다. 한편 나스조로 역시 테이톤의 최후의 일격 해왕심판 절멸수를 허용한 뒤 팔 하나가 완전히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재생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재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나스조로는 끝까지 귀찮게 하는군. 하지만 이깟 부상 따위 3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미호크가 나스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미호크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예의가 없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무시당했다고 화가 난 건가 하지만 이 녀석조차 내 앞에선 널리고 널렸던 수준의 검사일 뿐 온 정신을 집중해 상대할 만한 가치는 없단 소리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는 나스조로가 자신과 대치하던 도중 테이톤을 공격한 건 검사로서 예의가 없다고 일갈했지만 나스조로는 미호크에겐 검사로서 예의를 갖출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미호크의 자존심을 긁은 것입니다. 테이톤이 나스조로에게 패배한 뒤 사망하게 되었고 즈니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테이톤의 생명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눈물을 흘리며
테이톤 떠나갔는가? 라고 중얼거렸고 피터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한 뒤 슬퍼할 필요 없다. 이 녀석도 곧 따라갈 터이니 라고 말한 뒤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여 빠른 속도로 즈니샤에게 접근한 뒤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즈니샤를 공격했고 즈니샤는 치명상을 입으며 휘청거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즈니샤를 돕기 위하여 해적과 혁명군 여러 명이 일제히 피터에게 달려들었지만 피터는 배양색 패기를 번개처럼 방출하며 단번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잔챙이들은 도움조차 될 수 없는 듯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즈니샤와 피터의 공방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고 즈니샤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피터 역시 뼈가 몇 군데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백히 피터의 우위로 흘러가고 있었고 피터는 즈니샤와의 대결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였고 즈니샤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백호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샌드웜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래들이 피터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즈니샤는 자신의 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순식간에 피터에게 점프하여 피터를 타격하려 하였고 선보다 거대한 즈니샤가 역동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레드라인 전체에는 마치 지진이 난 듯한 충격이 울려 퍼집니다. 즈니샤는 피터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후 상비 천지 파격을 사용하였고 즈니샤의 코 주변에 기이한 기운들이 모여듦과 동시에 즈니샤의 코는 맹렬한 기세로 피터를 내려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맹호천수 사례멸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는 백호의 형태를 한 거대한 번개가 내려왔고 곧바로 즈니샤를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백호의 형태를 한 거대한 번개의 범위는 즈니샤보다도 더 거대한 매우 거대한 번개였기에 즈니샤에게 닿음과 동시에 바다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에 특수한 강자가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방어해주지 못한 군함과 해적선 수십 척이 불타버렸으며 바다에 잠수 중이던 해왕류 수천 마리는 단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즈니샤는 피터의 맹호천수 사례멸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전신이 새까맣게 타버렸으며 심각한 수준의 화상을 입으며 일부 부위에선 피부가 완전히 타버려 뼈까지 드러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즈니샤는 고통을 참아내며 상비 천지 파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내 즈니샤의 공격은 피터에게 적중하였고 즈니샤의 공격은 시전 도중 피터의 공격을 받으며 위력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였고 피터는 즈니샤의 상비 천지 파격을 허용한 뒤 치명상을 입으며 어느 섬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피터의 맹호천수 사례멸을 허용한 뒤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져 버렸고 즈니샤는 점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테이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끝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테이톤에 이어 즈니샤마저 사망위기에 처하게 되며 조이보이와 같은 시절을 보내온 인물들이 모두 사망할 위기에 처해갔고 두 번째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며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를 후세에 남겨 언젠가 올 여명의 시간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했고 즈니샤는 전신이 불타버린 그야말로 움직이는 게 기적인 몸으로 빠른 속도로 피터를 향해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피터는 어리석은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반격을 취하려 했지만 피터 역시 즈니샤의 상비 천지 파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기에 순간 몸이 굳으며 움직이지 않았고 피터는 꽤나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피터와 동기어진할 각오로 생명력마저 끌어모아 상현 무한의 구속을 사용하여 곧바로 피터를 짓밟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였고 겐타이가 블러드레인을 사용하며 나타났고 겐타이는 곧바로 즈니샤의 움직임을 멈춰 세운 뒤 피를 마치 날카로운 창의 형태로 응집시킨 뒤 순식간에 즈니샤의 복부를 관통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즈니샤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오로성 피터성 다행히 늦지 않았군요. 세계 정부의 존귀한 별이 떨어질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피터는 표정을 구기며 다 죽어가는 즈니샤 따위가 이 몸에게 위협이 되었단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겐타이가 피터와 즈니샤의 대결에 난입하며 순식간에 즈니샤의 약점을 공격하며 즈니샤는 체내의 피를 다량으로 흡수당하며 홀쭉해진 모습으로 변하며 쓰러졌고, 즈니샤를 지켜내기 위하여 에이스와 사보가 동시에 겐타이와 피터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곧바로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에이스와 사보를 동시에 날려버리며 이미 늦었다 애송이들, 움직이려거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라고 말했고, 즈니샤는 완전히 의식을 잃으며 눈을 감은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해저에서 느껴지는 미세하게 울리는 루피의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밀짚모자 다행히 죽지 않았군. 여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상 조이보이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너희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여명을 이루어다오 라고 말하며 쓰러졌고, 즈니샤는 과거 죽기 직전 조이보이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과거 조이보이와 즈니샤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이보이는 어이 즈니샤, 니 녀석은 코끼리인 주제에 잘도 떠들어대는군. 설마 사람 열매 능력자냐 라고 말했고, 즈니샤는 조이보이, 우린 밍크족이라네. 겉모습은 동물이지만 분명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니시시시 네로나 가문이 들으면 기절할 말이군.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언젠간 그놈들을 박살내고 밍크족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줄 테니 라고 말했고, 즈니샤는 하염없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웃음을 지으며 죽음을 맞이했고, 피터는 즈니샤가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테이톤에 이어 즈니샤까지 처리했다. 이제 잔챙이의 적들을 몰살한 뒤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할 시간이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의 폐양색 패기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우속과 나미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으며 자신의 두 귀를 막으며 표정을 찡그립니다. 카이도우는 자신의 딸 야마토가 샴록에게 당하며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야마토를 쓰러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진 몰랐지만 세계 정부의 인물임은 분명했기에 곧바로 이무를 잡기 위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이무의 정체를 세계에 공표했을 때 카이도우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었던 터라 이무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카이도우는 킹에게 어이 킹, 이무라는 녀석의 인상착의를 아는가? 라고 물으며 우선은 이무의 인상착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킹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괴상한 망토를 뒤집어 썼으며 매의 눈과 유사한 눈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로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군. 하늘에서 강대한 패기가 느껴진다. 로저도 흰수염 영감도 록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필히 저 녀석이 이무라는 녀석일 테다 라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킹은 카이도우씨 평소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야마토 공주님이 당한 것 때문인가? 라고 중얼거린 뒤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빅맘은 이를 바라보며 어이 카이도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빅맘도 헤라와 프로메테우스를 소환하여 재빠르게 카이도우를 따라갑니다. 한편 카이도우는 상공으로 향할수록 자욱한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점점 이무에게 가까워짐을 느끼며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먹구름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잠시 후 먹구름이 소멸되었으며 마더프레임이 파괴되며 이무와 아이기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망토를 쓴 채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부동자세로 이무를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단번에 이무를 알아보며 세계 정부의 왕, 정말로 존재할 줄은 몰랐군. 흰수염 영감이 하늘에 신이 산다고 말했었는데 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요. 당신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역시 임펠다운이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천냥강대 버기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 놈이 사왕이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나의 은인이 될지는 더더욱 몰랐지. 세계정부 백수의 적단을 이용하고 수감한 것과 나의 딸, 아니 아들 야마토를 유린한 대가를 받아가겠네 라고 말한 뒤 인수형의 형태로 변하여
하며 단숨에 이무와 아이기스에게 다가갔고, 이무는 아직 루피와의 대결로 입은 부상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기에 카이도우의 공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복을 이어갔고, 아이기스는 신의 방패답게 자신이 나서 카이도우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카이도우는 이무를 발견한 이후 곧바로 이무를 공격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카이도우는 이무의 안중에도 없었고 아이기스가 나서 카이도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게 되었고 먹구름이 완전히 거쳐지게 되었으며 마더프레임도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주먹과 카이도우의 주먹은 닿지 않은 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지치고 중상을 입은 몸으로도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폐왕색 패기를 선보이며 아이기스는 카이도우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했고, 카이도우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기사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로송을 능가하는 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건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구속시킨 뒤 공허의 화살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황금빛 화살이 나타나 카이도우의 몸에 관통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맷집 역시 수준급이었기에 카이도우는 아이기스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빅맘이 나타나 맘마 이 무슨 꼴사나운 모습이냐 카이도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천만 대자재 천신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번개들을 떨어뜨리며 아이기스를 공격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나폴레옹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어이 카이도 준비됐냐고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도 곧바로 자신의 금세봉에 폐왕색 패기를 두른 뒤 빅맘과 카이도우는 자신들의 합동기인 폐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였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방출한 거대한 충격파는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공격합니다. 루피와 이무가 격돌하는 과정에서 루피의 해방의 드럼이 레드라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고, 레드라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미지의 존재 역시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며 다시 세상에 나타날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반적인 지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기에 이무와 아이기스를 제외한 그 누구도 대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이기스는 거폐지왕을 사용하여 빅맘과 카이도우의 폐해를 손쉽게 막아낸 뒤 대지의 변화를 눈치채며 이무님, 이건 데이지의 신이 돌아올 조짐입니다. 밀짚모자 루피의 해방의 드럼과 카미테키의 폭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 이후 잠든 존재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군. 밀짚모자의 진격과 해방의 드럼을 막을 수 없었다 하여 우리도 그 녀석의 해방의 드럼을 이용하여 과거의 과오를 씻고 편린을 부수고자 하였다. 데이지의 신을 시작으로 3000년 전 세계를 종행했던 신들이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녀석들과 D의 의지의 중심에 선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며 니카, 조이보이, 루피로 이어지는 태양신의 의지를 말살하며 이무님께서 유일신으로 강림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 밀짚모자 루피를 완벽히 제거하진 못했지만 점점 바바로니의 예언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카이도우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군. 신이니 뭐니 그런 괴상한 소문들이 진실이었다니 라고 말한 뒤 빅맘과 함께 곧바로 이무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해저 아래 깊은 땅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눈을 떴고, 그 존재는 니카 미안하다. 그 능력을 세상에 남긴 건 나의 과오다. 너의 의지를 이은 남자가 다시 나를 눈뜨게 만들었구나.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올 테니 라고 말합니다. 루피와 동료들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성지 마리조아를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천룡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며 신의 기사단의 주도하에 신의 함선에 탑승하여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아발론 델피는 마리조아와 같이 귀족들의 궁궐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되려 고대 유적지와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섬 중앙에는 고대 문자로 된 거대한 비석과 이물을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성 하나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천룡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차를로스 성은 부상을 입은 몸으로도 소리를 질러대며 신의 기사단 해명이 필요하다이, 성지 마리조아를 버리고 도망치다니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차를로스의 말을 무시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신의 기사단 대다수가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되겠군. 티타니아와 갈릴레이 그놈들은 파면이 분명하다. 아니 피해 숙청이 필요하다면 사용될지도 모르겠군. 갈링성이라면 분명 희생양을 찾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샴록이 아발론 델피의 모습을 드러냈고, 포보스는 빙크스 자네가 이곳엔 어떻게 한창 성지에서 전투 중인 게 아닌가 라고 물었고, 샴록은 이제 빙크스라는 이름은 버렸네. 더 이상 비밀 전력으로 남을 이유가 없으니 피거랜드 샴록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쓸 거네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진명을 공개했다는 건 설마 자네도 신의 기사단으로 합류하는 건가? 라고 물으며 정체를 숨기며 세계정부의 비밀 전력으로 움직이기 위해 빙크스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한 샴록이 당당히 이름을 드러낸 것은 이제 샴록도 공식적으로 활동한 준비가 되었음을 말함을 깨달으며 샴록이 신의 기사단 혹은 특별팀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샴록은 오늘부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네. 또한 기존의 신의 기사단은 1년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할 예정이며 군코, 소머즈, 길링엄을 신의 기사단으로 승격한다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갈링 총사령관께서는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분도 책임을 묻는 건가? 이호 부사령관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샴록은 갈링성에 대한 질문의 답은 곧 알게 될 거다. 이호성은 여전히 부사령관으로 남는다 라고 답해줍니다. 루피는 이무에게 패배한 뒤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고, 초파의 집도하에 대수술을 받으며 몸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해저의 울림을 피하며 지상으로 이동하며 동맹군의 비호하에 루피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곧바로 다시 지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여전히 루피의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루피를 수술하고 있었고, 상처의 대부분을 봉합하며 몸의 반응들을 정상 수치로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생체 반응을 보였고, 초파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생체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라고 소리쳤고, 프랑키는 곧바로 루피에게 달려와 루피 정신이 들어? 라고 물었고, 초파는 프랑키를 말리며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초파와 프랑키가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들으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루피의 시야가 완전히 흐렸고 초파와 프랑키의 형체 정도만이 보였습니다. 루피가 눈을 뜨며 일어나려고 하자 초파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 일어났구나.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면 안돼. 부상이 워낙 심각하고 누적된 피로가 전신을 침범한 터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동료들은 이무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다행히 밀지모자 일당은 현재 전원 무사한 것 같군. 조로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조로라면 문제없을 테고, 무엇보다 조로의 비브르 카드가 멀쩡하다고. 다만 동맹군 측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주요 인사 몇몇도 행방불명된 상태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급하게 일어나며 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기에 일어남과 동시에 머리에 강한 두통이 몰려며 쓰러졌고, 초파는 곧바로 신경제, 영양제 등을 투입하며 루피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울먹이며 빨리 구하러 가야 돼. 날 믿어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기에 빠진 건 볼 순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정신을 차린 직후 써니오는 다시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곧바로 쌍디가 써니오에 탑승한 뒤 초파, 프랑키, 루피는 깨어난 건가? 라고 물었고, 쌍디 역시 어느정도 긴장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쌍디를 의무실로 옮기며 루피는 깨어났어. 다만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야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 녀석이라면 고기 몇 점이면 금방 회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로빈짱, 나미짱, 시라짱을 지켜야 한다고 라고 말한 뒤 그녀들을 상상하며 코피를 뿜어버렸고, 초파는 헐레벌떡 지혈을 시도합니다. 한편 깨어난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을 복귀하며 회귀한 이후에는 패배란 없다고 믿었는데 이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변에 있는 약 대신 고기를 한 입 베어문 뒤 곧바로 전장에 복귀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루피의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의 패기 또한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단순히 이를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긴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모습은 그대로였고 다행히도 몸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된 건가? 설마 이무 녀석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프랑키가 루피에게 달려와 루피, 초파가 우선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프랑키, 태양신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심장박동 소리는 묘하게 해방의 드럼의 소리와 비슷했고 이는 루피가 능력을 완전히 소실 혹은 봉인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증이었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레드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곧바로 이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무는 아이기스에게 빅맘과 카이도우를 맡겨둔 채 거대한 선박에 탑승하며 우선은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여 이무의 계획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나 이무의 선박을 가로막았고 이무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후 에이스와 사보가 이무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에이스는 내 동생을 다치게 한 죄값은 치러야 한다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세계 정부의 왕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에이스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혁명군의 연구에 따르면 저놈은 1000년 이상을 살아온 괴물 축적된 시간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라고 말했고 이무는 잔챙이들이 끝없이 몰려오는군 하지만 밀짚모자가 내게 패배한 시점 이 녀석들의 반란은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를 공격하고자 하였고 빅맘, 카이도우와 아이기스, 사보, 에이스와 이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기스, 이무, 빅맘, 카이도우, 에이스, 사보는 거의 동시에 견문색 패기를 통해 폐양색 패기를 감지하였고 에이스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래를 바라봅니다. 버기가 임펠다운 대소동을 일으킨 이후 레일리는 버기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고 레일리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홀로 수영을 하여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임펠다운의 죄수 한 명은 실버즈 레일리 해적왕의 오른팔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바로 도망치는 거냐 겁쟁이 자식이 따라왔군 이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버기는 발끈하며 어이 명왕은 신념 앞에서 도망칠 남자가 아니라고 분명 무슨 계획이 있는 거다 너 같은 애송이가 입에 담을 남자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고 죄수는 버기의 거짓 명성에 잔뜩 겁먹은 상태였기에 죄송합니다 버기님 몰라뵀습니다 라고 소리친 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물속에 뛰어든 레일리를 바라보며 레일리 부선장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레일리는 임펠다운에서 빠져나온 뒤 엘바프로 향했고 전력을 다해 수영하며 하루도 채 안되는 시간에 엘바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로키가 엘바프의 군을 이끌고 에그헤드로 향하며 루피와 우섭을 구출한 뒤 희생하였기에 엘바프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고 코런이 나타나 외부인 설마 세계정부가 보낸 침입자냐 라고 소리쳤고 레일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녀석이랑 많이 닮았군 꼬맹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라고 물으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코로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폐양색 패기 이 정도의 위력은 빨간 머리와 비슷한데 라고 말하며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반이 모습을 드러냈고 레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로드스타 섬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시 로저의 의지를 잃은 녀석들이 다녀간 이후엔 엘바프로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레일리 여기까진 무슨 일이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그간의 상황을 짧고 굵게 요약하여 설명해준 뒤 스코퍼 가반 로저의 적단 제출항이다. 비록 선원은 너와 나 둘뿐이지만 말이야 선장이 부재 중이라면 부선장이 대행을 맡는다. 그것이 해적세계의 룰이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가반은 미소를 지으며 그립군 로저도 그 시절도 말이야 역시 목적지는 레드라인이겠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가반은 엘바프에서 가장 빠른 선박 하나를 대여한 뒤 곧바로 레일리와 함께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연합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레일리와 가반은 루피 및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직행했고 엘바프에서 가장 빠른 선박을 타고 가며 단시간 내에 레드라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레드라인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성지 마리조아가 추락하며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레드라인의 먼지를 살피며 와인을 들이마시며 완전히 지옥이 다 되었군 이라고 말했고, 가바는 자신의 도끼를 손질하며 우리가 주축이 되어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인 건가? 결과적으로 로저의 판단이 옳았군. 세계 정부는 상상 이상의 강적이었어 라고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가반 오로 잭스노에 있던 그 알, 아직 네가 보관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알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물론 엘바프 지하에 잘 보관 중이라고. 로키 녀석이 난동을 피우며 위험해지긴 했었다만 결국 로키와 오해를 풀고 놈은 새 시대를 위해 희생했지. 그 녀석을 봐서라도 그 알만큼은 내가 잘 지키고 있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레드라인에 도착했군. 곧바로 전투에 돌입하자고 파트너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날아갔고, 레일리가 향한 곳은 피터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바는 쌍디가 나서려는 것을 확인하였고 쌍디의 부상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합니다. 쌍디는 담배를 피며 저니샤 이대로 뒀다간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움직이려 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터라 쌍디는 자리에서 일어섬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다시 주저앉았고, 쌍디는 마음 같아선 저니샤를 돕고 싶었지만 부상이 매우 심각한 탓에 저니샤를 도우러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쌍디의 옆에 나타나 무리하지 말게나 젊은이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네를 보니 과거의 내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당신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바는 로드스타 섬에서 본 이후 처음인가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었군. 쌍디군, 즈니샤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우리의 친구다. 애석하게도 숨이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만 저 녀석의 긍지는 우리가 지켜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는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3인자 빈스모크 쌍디, 오로성 피터, 그리고 저 기분 나쁜 녀석은 우리가 맡도록 하지. 자넨 회복에 전념하도록 하시게나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피터를 향해 날아갔고, 우섭은 이를 바라보며 엘바프의 전사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남자야, 로저 해적단의 3인자 산을 먹는 자 스코퍼 가반 이라고 소리칩니다. 가반과 레일리가 난입하며 곧바로 피터를 막아섰지만 이미 즈니샤는 숨을 거둔 이후였고, 레일리는 즈니샤를 바라보며 즈니샤 밍크족의 염원만큼은 반드시 이뤄주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과거 즈니샤와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과거 로제 적단은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조우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은 뒤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즈니샤와 함께 술파티를 벌였고, 로저는 즈니샤 도대체 넌 언제부터 산 거냐 라고 물었고, 즈니샤는 1000년도 더 넘었지 라고 답했고, 로저는 완전 늙은 놈이었구만. 네가 누군가에게 벌을 받으며 전세계를 걸어다닌 이유 말해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즈니샤는 라프텔에 도달한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로저, 자네는 젊어. 세계의 진실은 스스로 찾는 편이 좋지 않겠나. 너를 보니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비록 그 힘을 다루진 못한다만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참고로 즈니샤가 말하는 그 녀석은 조이보이며 그 힘은 니카의 힘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아직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이었기에 즈니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로저는 즈니샤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겨줘서 고맙군. 밍크족의 의지였겠지만 아무래도 밍크족의 장로인 네 의견이 중요했을 테니 라고 말했고, 즈니샤는 넌 그 기록을 가질 자격이 있다네 라고 답했고, 로저는 언젠가 내가 해적왕이 된다면 반드시 밍크족에게 은혜를 갚겠네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레일리의 짧은 회상이 끝난 이후 레일리는 눈물 한 방울을 흘렸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피터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를 바라보며 과거의 망령들이 모습을 드러냈군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피터성 저들입니까? 로저의 적단 이라고 물었고, 피터는 그래, 네 녀석과 마찬가지로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사내의 동료들이다 라고 말했고, 가바는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해적왕은 로저와 밀짚모자가 유일할 텐데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골드로저가 해적왕이 되기 약 400년 전 나 역시 그랜드라인을 통합하고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었다네. 뭐 자네들도 알다시피 카미테키는 나와 골드로저가 쥘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 한때는 야망이 있었지만 세계 정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굴복하며 그들의 노예가 되길 자처했다.
블랙마스크 해적단, 로저 해적단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정부에 덤비는 건 아둔한 짓이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주제를 아는 것도 실력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해적왕의 조건이 데뷔보 원피스를 찾는 것도 맞다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해적 세계를 아우르는 왕이 되어 세계 정부를 타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해적왕에 어울리는 자격이라네. 자네가 그랜드라인을 통합했건 원피스를 찾았건 그런 것들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다네. 자넨 그저 힘 앞에서 굴복한 겁쟁이일 뿐이라네. 자넨 해적왕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념과 의지 같은 거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 결국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 나다. 영원한 지옥 속으로 사라진 골드로저가 아니란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 아이기스, 사보, 에이스, 카이도우, 빅맘이 대치하는 와중에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 인물은 샹크스로 밝혀집니다. 샹크스는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마침내 이무라는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샹크스는 저것이 세계정부의 왕 이무, 이 위압감은 무엇인가, 실로 거대한 벽에 막힌 듯한 기분이 드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기스는 빨간머리 샹크스, 집요한 남자로군. 이미 신체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언제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터. 제아비 갈링도 저런 집요함은 없었는데 말이야. 목숨까지 걸어가며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군. 설마 해적왕 골드로저의 영향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이무와 아이기스를 바라본 뒤 아이기스가 타 근위병과는 분위기 자체가 틀렸으며 느껴지는 패기 또한 오로성조차 능가했기에 저 사내가 샴록이 말한 그 남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이무, 에이스 등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레드포소에서 부상을 치유하고 있었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앞에 샴록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샴록은 빨간머리 해적단을 공격하기보단 샹크스와 대화를 나누길 요청했고, 샹크스가 이를 수락하며 샴록은 곧바로 레드포소에 승선합니다. 샴록은 레드포소에 탑승한 이후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가? 천룡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녀석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 역시 권력으로부터 나오거늘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인가? 빨간머리 샹크스, 일탈을 멈추고 돌아와라. 결국 최종적으로 세계의 정점에 서는 건 세계정부다. 밀짚모자 루피 역시 해적왕 로저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와인 한 잔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마리조아에 방문하였을 때도, 갈링이 내게 회유했을 때도, 이 녀석이 회유했을 때도 내 대답은 변함없이 거절이다. 쌍둥이라면 누구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녀석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대화를 요청한 건 아닐 테고, 샴록 네 본심을 말해라 라고 말했고, 순간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며 샴록은 얼굴이 저릿저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샴록은 미소를 지으며 타고난 재능이로군 샹크스. 재능만 본다면 이 녀석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 녀석은 극소수이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재능만큼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기량적으로 샴록이 우위에 선 듯한 기류가 레드포소 전체를 감쌌고, 샹크스 역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샴록이 변덕을 일으켜 빨간머리 해적단을 공격한다면 전력이 온전치 못한 빨간머리 해적단과 부상 입은 자신은 샴록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샴록이 먼저 입을 떼며 나의 목표는 피거랜드 가문의 부흥이다. 네로나 가문은 이무님을 필두로 하여 오로성들조차 알지 못하는 극비의 인물인 누군가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지. 나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부흥을 주도하며 네로나 가문의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피거랜드 갈링성과 나 둘의 힘으론 버거운 일이겠지. 하지만 샹크스, 이 녀석이 돕는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네로나 가문과 대등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에단 바론, 토프먼, 마커스, 제이 가르시아, 셰퍼드 가문 정도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거다. 샹크스, 이 녀석의 재능과 피거랜드의 세력이라면 이 녀석이 해적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과거를 청산시킬 수 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결국 너와 나는 손을 잡게 될 테니
테지. 밀짚모자가 주도하는 혁명은 결국 실패할 테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샹크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고, 샹크스는 단칼에 샴록의 제안을 거절하며 핏줄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은 다른 모양이군. 피거랜드 샴록, 내 대답은 언제나와 같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피식 웃음을 지으며 그 정도 답은 예상했다고. 하지만 결국 넌 나의 장기말이 될 운명이다. 그럼 다음에 보자고 동생아. 라고 말한 뒤 레드포소에서 빠져나갔고, 샹크스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피거랜드, 원치도 않은 핏줄이 신뢰를 흐릿하게 만드는군. 하지만 문제없다. 나의 신념은 확고하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샴록은 샹크스와 대화를 마친 뒤 레드포소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임무를 지원하러 가는 것이 아닌 성지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샴록은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틈을 타 오로송조차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임무만의 공간인 환상의 방 내부에 들어선 이후 이곳이 천룡인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공간이라고 말하며 환상의 방 내부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공간을 확인한 뒤 이 감옥이 그분이 감금되었던 곳인가? 충분하군. 배신의 동기는 개국 공신 취급을 받으며 세계의 정점에 선 오로성과 달리 그 남자는 900년이란 시간 동안 박해당했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곧바로 허의 옥자로 향한 뒤 허의 옥자에 착석하며 언젠가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될 터. 세계 정부조차 감당하지 못한 폭풍이 밀려온 지금 900년간 고고히 지켜져 왔던 천좌의 주인이 바뀌게 될 터. 이무, 밀짚모자 루피, 검은 수염 티치, 천좌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녀석들, 놈들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면 나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테지.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진 듯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한 뒤 허의 옥자를 통째로 어둠과 같은 무언가로 흡수합니다. 샹크스는 샴록과 대화를 마친 뒤 곧바로 이무와 아이기스에게로 향했고,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이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연이은 강자들과의 결투를 치르며 과거보다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샹크스의 패기를 보며 빨간머리, 과거보다 훨씬 거물이 되었군 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가 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자신을 막아섰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마마 저 정도의 패기라면 전성기 시절인 뉴게이트 로저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 역시 샹크스의 패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천천히 샹크스에게 다가간 뒤 피거랜드 가문의 왕자였던 당신이 갓벨리 사건에 휘말리며 로저의 적단에 귀속되었고, 그 결과 당신은 세계 정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운명이군요. 샴록과 함께 세계를 호령할 세계 정부의 귀중한 전력이 될 인재였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아이기스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끼며 세계 정부에 이런 강자가 있는지 몰랐군. 900년간 세계를 호령한 집단인데 예상치 못한 강자가 계속하여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건가? 하지만 기나긴 시간의 독재도 이젠 끝일세. 자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니카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났다네. 밀짚모자 루피, 한 번의 패배로 좌절할 녀석이 아니야. 세계는 다시 한번 격변을 맞이한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을 뽑아들었고, 이무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확실히 기세가 남다른 놈이군. 하지만 타락한 변질자에 불과하다. 감히 세계 정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자신의 혀를 살짝 깨물으며 정신을 다잡은 뒤 공포로 얻은 충성과 피로서 지배한 군주는 결국 초라한 결말을 맞을 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무에게 달려갑니다. 미호크가 나스주로의 앞에 나타나며 테이톤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지만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테이톤을 마무리 지었고, 미호크와 나스주로는 잠시 대치 상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미 저 거대한 고래는 죽었고 여전히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흑도요루를 뽑아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는 아쉽지만 이 녀석을 상대할 시간은 없다. 니놈은 이미 내게 패배한 패자, 그 후 특별한 성장도 이뤄내지 못한 이 녀석에겐 흥미가 생기질 않는군. 내 상대는 오직 도신 류마와 롤로노와 조로 둘뿐이다. 라고 말하며 초대기차를 칼집에 집어넣으며
굳이 미호크와 격돌하는 것이 아닌 대형을 갖추며 루피를 추격하거나 이무의 명령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무리하여 나스조로를 쫓을 이유는 없었기에 우선은 흑도요로를 칼집에 다시 집어넣은 뒤 나스주로 언젠간 다시 붙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땐 반드시 이 녀석을 베어주지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나스조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고, 워큐리가 쌍디에게 패배하여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우선은 워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한편 미호크는 공중에서 강력한 패기들이 격돌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싸워야 할 무대는 따로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나스조로는 워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피터, 세턴, 마스에게 연락하였고 우선은 피터와 연락이 닿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무님께서 밀짚모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밀짚모자 루피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군. 현재 워큐리는 리타이어된 상태이며 세턴은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는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로저 해적단의 간부들이 나타나 대치 중이다만 이들은 겐타이에게 맡겨둬도 충분할 것 같군. 우선 집결하여 상황을 살피며 밀짚모자 일당을 토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마스는 롤로노와 조로와 대치 중이다만 누군가가 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터와 나스조로는 레드라인 근처의 섬에 집결하였고 워큐리는 쓰러진 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집결함에 따라 하늘이 흐려졌으며 해역 전체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은 뒤 곧바로 마스와 격돌하며 위기에 처했으나 그 순간 레오폴드가 나타나 마스를 막아섰고 조로는 무사히 써니오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프랑키가 개조시킨 써니오를 보며 와노쿠니에서의 성과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써니오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조로 역시나 무사했군 이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루피는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었고, 초파는 루피는 다행히도 정신을 차렸어. 큰 위기는 넘긴 것 같아. 하지만 악마의 열매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 부작용을 겪고 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꽤나 침울해 보였으나 능력을 되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고, 그 순간 조로는 루피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선 고기를 먹이는 것이 직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기운을 살핍니다. 그리고 쌍디는 근처의 섬에서 쓰러져 있었고 의식은 멀쩡했기에 조로는 요리사 녀석 오로성 워큐리를 꺾은 것인가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은 뒤 곧바로 쌍디에게 향하여 루피 조금만 기다리라고 라고 소리쳤고, 초파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로 너도 환자인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잔 거야?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징배가 나타나 조로군은 내가 따라가도록 하지. 맡겨두게나 초파군. 자네는 루피군을 치료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게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따라갑니다. 마스와 조로의 대결 도중 레오폴드가 난입하며 마스를 막아섰고 곧바로 마스와 레오폴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오폴드는 대결이 시작된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마스에게로 다가갔고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화한 뒤 루나리아족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족이라 바건을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 세계 정부를 방해하는군. 죽는 게 소원이라면 그 소원 들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오폴드와 마스는 꽤나 오랫동안 격돌하였고 마스는 대결에 몰입하느라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스와 레오폴드는 비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나 레오폴드가 더 많은 상처를 입었으며 서서히 회복에서도 한계를 보이며 지쳐갔고 마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레오폴드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자신의 등에 불꽃이 거의 다 꺼져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최후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조이보이 미안하구나. 네 녀석을 도왔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추한 행보는 세계의 운명을 뒤틀리게 만들었군. 죽음으로써 너에게 세상에게 사죄하겠다 라고 말했고 레오폴드는 빠른 속도로 마스에게 다가가 곧바로 마스의 안면에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레오폴드는 패기가 흡수된 상태였고 레오폴드의 발차기의 위력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레오폴드의 발차기를 버텨낸 뒤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만들어낸 뒤 그대로 레오폴드를 땅에 내려 찍어버렸고 레오폴드는 피를 토해내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피투성이가 된 레오폴드를 바라보며 루나리아족도 역시나 무적은 아니군. 이 녀석 종족의 능력은 특별하다만 고작 그 정도로는 신의 집행을 막아설 수 없다. 비루한 인연이 쓸데없이 길었군. 이제 악연을 끝낼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레오폴드에게 다가갑니다. 레오폴드는 루나리아족답게 오로성을 상대로도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회복에도 한계가 찾아왔고 루나리아족의 생명의 증표와도 다름없는 불꽃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최후의 합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오폴드의 앞에 킹이 나타났고 킹은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나리아족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던 건가? 라고 말했고 레오폴드는 루나리아족이로군. 다행이야. 내가 죽어도 우리 종족의 의지는 끊어지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은 뒤 애송이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라. 시간을 지체하면 자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네. 라고 말했고 킹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 레오폴드는 니놈의 먼 조상쯤 될 것 같군. 죽기 전 후손을 봤으니 여한이 없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곧바로 킹에게 다가가 예루살렘의 폭풍을 사용하여 곧바로 킹의 목숨을 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레오폴드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스의 공격을 막아선 뒤 월하 참변을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하였고 마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레오폴드 역시 치명상을 입었고 레오폴드의 오른판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킹에게 후손이여 조이보이는 나타났는가? 라고 물었고 킹은 잠시 카이도우와의 대화를 회상한 뒤 카이도우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곧 조이보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린 뒤 조이보이는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레오폴드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조이보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루나리아족의 사명일세. 자네는 나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게나. 라고 말한 뒤 킹을 마스의 반대편으로 걷어차버렸고 킹은 멀리 날아가며 언젠가 하늘에서 그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레오폴드는 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뒤 곧바로 마스에게 날아가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루나리아족의 금단의 기술로 전해지는 루나 레오틱 패셔블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레오폴드의 전신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고 레오폴드는 전신의 힘을 끌어모아 마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마스조차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렸고 마스는 복부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곧바로 생명력을 다하며 쓰러졌고 레오폴드는 최후의 순간 바다에 빠지기 직전 하늘을 바라보며 조이보이 여명의 시간은 반드시 오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 뒤 눈을 감습니다. 한편 마스는 바다에 빠지기 직전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한 뒤 우선은 근처의 선박에 착석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선박은 빈 선박이었습니다. 마스는 선박에 착석한 뒤 숨을 헐떡이며 레오폴드 녀석의 생명신호가 끊어졌군. 성가신 녀석이었어. 최후의 일격이 이토록 강력하다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복부에 남은 거대한 상처를 바라보았고 그 상처는 오로성의 권능으로조차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고 마스는 우선 잠시 회복을 취한 뒤 복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문은 루피와의 대결에서 생명력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불로불사의 몸이었기에 수명이 줄거나 하는 페널티는 없었지만 오로성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뒤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의 몸 상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무는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고 아이기스는 이무의 페널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무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쥐새끼들 정도는 문제없다. 최대한 교전한 뒤 아발론 델피로 향한다. 그 후 우리의 계획에 따라 그 녀석을 부활시킨 뒤 완전한 의미의 세계 정보를 탄생시킨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가 아이기스에게 날아왔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감지한 뒤 곧바로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주먹 혁명군의 젊은 인자 우리 셋이서 임무를 맡도록 하지. 카이도우 빅맘 저 근위병을 맡아주시게나.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빨간머리 누구에게 명령질이냐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빨간머리 샹크스 록스가 생각나는데 카이도 저 말에 따르도록 하자고. 로저보단 록스에 가까운 저놈의 명령을 왠지 듣고 싶어졌거든 이라고 말했고 카이도는 빅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샹크스의 명령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빠른 속도로 이모에게로 돌진했고 그
그 뒤를 사보와 에이스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아이기스를 향해 다가갔고 카이도우 빅맘의 근처에서 또 다른 강자가 그들을 돕기 위해 접근 중이었습니다. 티치는 세턴을 꺾는데 성공하며 세턴의 특수한 권능마저 흡수했고 신체 능력과 회복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티치의 이질적인 기운은 이무의 권능조차 무시하며 이무는 세턴으로부터 빼앗은 티치의 특수한 권능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오로성의 힘을 얻은 나는 무적이다. 밀짚모자 이무 놈들을 쳐부수고 나의 세상을 만든다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즈는 세계 정보의 왕이 존재했다니 충격이군. 솔직히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았을 때도 믿지 못했다. 내가 해군에 있던 시절에도 그런 존재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었는데 라고 말했고 시키는 지하하하 해군은 어차피 세계 정보의 노예 아닌가. 노예 따위가 주인의 정체를 알 리가 없지. 쿠자 너도 다행이다 생각해라. 해적이 되어 니놈이 말하던 자유를 손에 넣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보를 배신하며 검은 수염의 약단에 합류한 퀘이사는 역시 니놈을 선택하건 틀리지 않았군. 마샬디 티치 야망 있고 능력 있는 녀석은 언제나 세계를 뒤흔든다. 니카가 나타난 이상 세계 정부의 패망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제3의 세력인 너라면 충분히 니카를 저지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을 수 있을 테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꽤나 힘든 싸움이었다고. 오로성 세턴 괜히 세계 정부 최후의 전력으로 불리는 남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